여러분, 주식 공부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진짜로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퇴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차트 공부하고 경제 뉴스 챙겨보고 유료 리포트까지 읽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계좌, 지금 무슨 색인가요? 혹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파란색이 더 짙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알부자님,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100% 수익을 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 마음 저도 100%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엔 잠주려 가며 기업 분석하고 밤새워 해외 공시 읽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잔인한 반전 하나 말씀드릴까요?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쏟은 노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똑똑하게 굴려고 할수록 시장은 여러분의 직업을 더 우아하게 털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공부하지 말라는 게으름의 찬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 아이작 뉴턴조차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며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시장을 떠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최고의 천재도 실패한 이 시장에서 평범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시스템에 올라타는 게으른 투자뿐입니다. 오늘 그 마법 같은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납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에서 처참하게 망할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바다 한가운데서 고성능 망원경을 들고 있는 선장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섬을 보겠다고 망원경 렌즈를 닦고 초점을 맞출수록 어떻게 되나요? 안개 때문에 시야는 더 흐려지고 정작 배 밑에 있는 암초는 못 보게 됩니다. 주식 공부가 딱 이 망원경이에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수록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펀드 매니저들의 성적표인데요.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긴 펀드 매니저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평생 주식만 연구하는 전문가 9명이 시장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에요.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주말마다 5시간씩 주식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1년이면 260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급을 2만 원이라고만 잡아도 매년 520만 원어치의 노동력을 주식 공부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 지수만 따라갔다면 공부한 시간은 0시간이지만 수익률은 전문가 90%를 앞질렀을 겁니다. 공부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는 인생을 즐기는 데 쓰세요. 투자는 가장 게으른 방식으로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갑은 더 얇아지는 걸까요? 두 번째 장에서는 정보의 과잉이 우리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경제기사 확인하고 퇴근길에 유튜브 주식 채널 두세 개씩 돌려보시죠. 남들보다 정보를 1초라도 빨리 알아야 돈을 벌지.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와, 이거 대박인데?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그 정보는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쓰레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좋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하기 쉬운 거 아니야?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뷔페 음식과 같습니다. 가짓수가 수백 가지인 뷔페에 가면 어때요? 이것저것 다 맛있어 보여서 접시에 담다 보면 정작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속만 더부룩하죠?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뉴스를 섭취하면 우리 뇌는 판단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가장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려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분교에서 진행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 계좌를 분석해 봤더니 정보를 얻으려고 거래를 가장 자주 하는 상위 20%의 투자자들이 거래를 거의 안 하는 하위 20%보다 수익률이 무려 연 1.1%나 낮았다고 합니다. 정보를 쫓아다니며 부지런히 움직인 대가가 수익률 꼴찌였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실제 계산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호재 뜯다라는 뉴스에 혹해서 1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래세랑 수수료 그리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슬리피지 비용까지 합하면 한 번 매매할 때마다 최소 0.5%에서 1% 정도는 그냥 앉아서 떼입니다. 이걸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1년 동안 반복해보세요. 복리로 따지면 여러분 원금의 무려 40%가 거래 수수료와 세금으로 증발합니다.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여러분은
주식시장의 호구가 아니라 증권사의 효자가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정말 똑똑했던 최 박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매일 해외 사이트까지 뒤져가며 정보를 수집하던 친구였어요. 어느 날 새벽 테슬라에 엄청난 호재가 떴다는 기사를 보고 전 재산을 몰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사가 뜬 직후 주가는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이미 세력들은 그 정보를 알고 미리 다 팔고 나갔던 거죠. 최 박사는 정보가 힘이라더니 왜 나는 당하기만 하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눈멀게 하는 안개일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럼 공부도 안 하고 정보도 안 쫓아다니면 대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게으른 천재들이 시장을 통째로 씹어먹는 비밀 병기, 세 번째 장에서 워런 버핏의 유언장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으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여기에 넣으라고 유언을 남긴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미 그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남길 유산의 90%를 이것에 투자하라고 말이죠. 그게 과연 엄청난 수익을 내는 비밀 종목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인덱스 펀드, 즉 시장 지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면 뭔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지수 투자를 하라고? 그건 너무 심심한 거 아니야?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남들은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데 나만 지루하게 시장 편견만 따라가는 게 손해보는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워런 버핏이 실제로 헤지펀드 전문가들과 10년 동안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버핏은 인덱스 펀드를 선택했고 전문가들은 수익률 좋기로 소문난 5개의 헤지펀드를 골랐죠. 10년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버핏이 선택한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9.4%의 수익을 냈지만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의 헤지펀드는 고작 2.2% 수익에 그쳤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게 시장만 따라간 버핏이 밤새워 연구한 전문가들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게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거대한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파도를 이기려 들면 금방 지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명한 서퍼는 파도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올라타죠. 시장은 바로 이 파도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 지수라는 서핑보드에 올라타기만 하면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자산도 알아서 불어납니다.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위 10% 안에 드는 종목을 고르려다가 실패해서 원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그냥 게으르게 S&P 500 지수에 1천만 원을 넣어뒀다고 가정해보세요. 지난 100년의 역사적 수익률인 연평균 10%를 적용하면 10년 뒤 여러분의 1천만 원은 2,600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에는요, 무려 6,700만 원이 넘는 거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시장이라는 파도에 올라타고 잠을 잤을 뿐입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오 과장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버핏의 이 이야기를 듣고 1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지수 ETF를 사모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급등주 쫓아다니며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할 때도 묵묵히 게으른 투자를 이어갔죠.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호언장담하던 동료들 대부분은 원금을 까먹고 시장을 떠났지만 오 과장은 벌써 3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일궜습니다. 오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주식 공부 안 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재테크였다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생 파도와 싸우며 지치실 건가요? 아니면 파도의 힘을 빌려 여유롭게 보물을 찾으실 건가요? 게으른 투자가 승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공포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지수라는 녀석이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전문가들까지 이기는 걸까요? 네 번째 장에서는 시장 지수가 가진 아주 특별한 기능, 자동 청소기의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내가 산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바로 이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새워 재무제표를 보고 대표이사가 누군지 파헤치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은 망할 회사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수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동 청소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지수도 결국 여러 회사를 모아놓은 건데 그중에 망하는 회사가 있으면 내 수익률도 깎이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지수의 원리를 알면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1등 항해사가 아니라 1등 팀만 모아놓은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그에는 항상 1등부터 꼴찌까지 팀이 있죠. 그런데 이 리그의 규칙은 아주 냉정합니다. 성적이 안 좋은 꼴찌팀은 바로 2부 리그로 강등시켜버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가장 쌩쌩하고 강한 팀을 새로 받아줍니다. 시장 지수가 바로 이 리그예요. 실적이 나빠지고 망해가는 기업은 지수에서 알아서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채웁니다. 여러분은 그저 리그 그 자체를 샀을 뿐인데 지수가 알아서 쓰레기 기업은 청소하고 황금 기업만 남겨주는 거죠. 실제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요. 1950년대에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약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약 15살에서 20살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지만 그만큼 지수라는 청소기가 더 성능 좋게 나쁜 기업들을 걸러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개별 종목을 공부했다면 10년 뒤에 망할 회사를 붙잡고 있었겠지만 지수 투자를 했다면 그 망할 회사가 나간 자리에 들어온 차세대 1등 기업의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을 거라는 거죠.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2000년대 초반에 세계 1등이라고 불리던 노키아라는 종목을 공부해서 샀다고 칩시다. 지금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0원에 가깝겠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그냥 나스닥 100지수에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요. 노키아가 망하고 그 자리를 애플과 아마존이 채우면서 여러분의 1000만 원은 현재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공부 하나 안 하고 잠만 잤는데 지수라는 자동 청소기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화려하게 청소해준 덕분이죠. 제 아는 지인 중에 정말 꼼꼼하기로 소문난 강대리 이야기예요. 강대리는 매일 실적 발표를 체크하며 개별 주식을 샀는데 결국 본인이 산 종목이 상장 폐지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강대리의 아내는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라며 지수 ETF에만 묻어뒀죠. 5년 뒤 두 사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대리는 마이너스 50%, 아내는 플러스 60%였습니다. 강대리는 공부한 내가 왜 지냐 하며 억울해했지만 결국 이긴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10년 뒤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기업을 맞출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1등 리그 자체를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입니다. 자, 그럼 이 자동 청소기가 가져다주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딱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시간이죠. 5번째 장에서는 게으른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복리의 마법을 깨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주식 앱을 몇 번이나 열어보시나요?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혹시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시나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 소중한 돈이 어떻게 되는지 자주 확인해야 대응을 하지. 가만히 놔두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아,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앱을 열어보는 횟수와 여러분의 수익률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여러분의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맛있는 사골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사골이 제대로 우러나려면 불을 약하게 해두고 오랜 시간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국물이 잘 우러나고 있나 궁금해서 1분마다 뚜껑을 열어보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봅니다. 그러면 열기는 다 빠져나가고 국물 맛은 비려지죠. 복리라는 건 이 사골 국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뚜껑을 닫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바로 가장 맛있는 수익을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지 분석해봤더니 1위가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였고 2위가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오랫동안 접속을 안 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농담 같지만 실화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밤새워 공부하고 매일 매매했던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겨버린 겁니다.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 딱 50만 원씩만 아껴서 게으르게 시장 지수에 넣었다고 칩시다. 연평균 수익률 10%를 가정해 볼게요.
10년 뒤에 여러분의 돈은 약 1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마법은 그 다음 10년이에요. 20년 뒤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2억 원일까요? 아니요. 무려 3억 8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매달 50만 원씩만 넣었을 뿐인데 시간이라는 녀석이 여러분 대신 2억 8천만 원을 더 벌어다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고 게으른 자만이 누리는 시간의 가성비입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정말 낙천적인 김 이모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모는 20년 전에 애들 대학 등록금이나 하자며 주식을 좀 사두고는 비밀번호를 적어둔 수첩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사를 가다 그 수첩을 찾으셨죠. 20년 만에 열어본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5천만 원이었던 자산은 무려 7억 원이 넘는 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주식 공부 한 글자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잊어버린 게 최고의 전략이었던 거죠.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복리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해서 언제 커지나 싶지만 어느 정도 크기를 넘어서면 내가 밀지 않아도 스스로 무게 때문에 산비탈을 구르며 엄청나게 커지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눈덩이가 깨지지 않게 가만히 두는 것.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주식 앱을 삭제하고 1년 뒤에 열어볼 용기 있으신가요? 그럴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 투자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묻어두기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실제로 이 마법이 일어났던 전설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6번째 장에서는 잠자는 숲속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정복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앞장에서 죽은 사람이 주식을 제일 잘한다는 통계. 정말 믿기 힘드셨죠? 아니, 산 사람이 대응을 해야 돈을 벌지. 가만히 있는 시체가 어떻게 돈을 벌어? 지금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대응은 사실 실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귀한 희귀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적당한 햇볕과 물만 주고 가만히 놔두면 되죠. 그런데 성격 급한 초보집사는 어떻게 하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물을 들여다보고 뿌리가 잘 내렸나 궁금해서 흙을 파헤쳐 봅니다. 잎사귀가 조금만 시들어도 비료를 들이붓죠. 결국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주식 계좌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고 사고파는 행위가 자라나는 수익의 뿌리를 계속 뽑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JP모건 자산운용에서 발표한 아주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9.5%였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하락장이 무서워서 잠시 시장을 떠나 있다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가장 좋은 날 열흘을 딱 놓쳤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수익률은 5.3%로 반토막이 납니다. 만약 가장 좋은 날 30일을 놓쳤다면요. 수익률은 0%, 즉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으른 시체들은 그 좋은 날을 다 챙겼지만 똑똑한 척 대응했던 산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10% 폭락했습니다. 무서워서 팔았죠? 그리고 다시 오를 때 사려고 기다렸는데 하루 만에 5%가 급등해버렸습니다. 에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주가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여러분은 다시 1천만 원어치를 사려면 팔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넣거나 더 적은 수량의 주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1천만 원 그대로 했을 텐데 대응하느라 900만 원짜리 계좌가 되어버린 거죠. 제 지인 중에 박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전설적이에요. 할머니는 30년 전에 남편이 사준 주식 통장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리셨어요. 이사 가려고 짐 정리하다가 그 통장을 발견하셨는데 당시 500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무려 15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경제 위기도 있었고 전쟁 위기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모르는 게 약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만약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뉴스를 보셨다면 아마 10분의 1도 못 벌고 중간에 파셨을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주식 투자는 장거리 비행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난기르도 만나고 구름도 지나야 하죠. 그런데 승객이 무섭다고 조종실 문을 두드리고 지금 당장 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게으른 투자자는 그냥 안전벨트 매고 푹 자는 승객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보물섬에 도착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난기류를 만날 때마다 뛰어내리는 승객인가요? 아니면 도착지에서 시원한 주스를 마시는 상상을 하며 잠을 자는 승객인가요? 이제 왜 우리가 게을러져야 하는지 확신이 드시나요?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이론은 알았으니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어떻게 세팅해야 게으른 100%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7번째 장에서는 한 달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끝나는 실전 게으름 가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실행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제 공부 안 하고 게으르게 돈 벌어보자 라고 결심하셨죠? 그런데 막상 앱을 켜면 또 고민이 될 거예요.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해? 언제 사야 하지? 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10분을 아껴줄 게으른 투자 3단계를 딱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냐? 그냥 무작정 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 불안함 저도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자동 세차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차기 안에 들어갔으면 가만히 앉아서 라디오나 들으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무섭다고 문 열고 나가서 직접 닫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차도 망치고 여러분도 다칩니다. 투자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저 세차기가 돌아가는 걸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자동 이체하는 마법의 지팡이를 쓰세요. 뱅가드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한 사람들보다 장기적으로 20% 이상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믿지 마세요. 시스템을 믿으세요. 매달 월급날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딱 10만 원, 2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두 번째 단계, 종목 공부 대신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를 고르세요. 이게 왜 가성비 최고인지 계산해 볼까요? 일반적인 펀드나 전문가가 운영하는 상품은 수수료가 1년에 1%에서 2%가 넘습니다. 겨우 1% 싶으시죠? 하지만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치면 이 1%의 수수료 차이가 여러분의 최종 수익금을 무려 30%나 깎아먹습니다. 반면에 지수 ETF는 수수료가 0.0 몇 % 수준이에요. 공부 안 한 대가로 수억 원을 버는 셈이죠. 세 번째 단계,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앱 삭제 혹은 알림 끄기입니다. 이건 마치 전기밥솥과 같아요. 쌀을 안 치고 취사 버튼을 눌렀으면 밥이 다 될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는 게 가장 맛있는 밥을 짓는 비결이죠. 자꾸 열어보면 설익은 밥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인 중에 정말 바쁜 워킹맘 이지 씨 이야기예요. 이지 씨는 애 키우고 일하느라 주식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그냥 매달 월급날에 S&P 500 지수 ETF를 자동으로 사게 해두고 아예 잊고 살았죠. 그러다 최근에 집을 사려고 계좌를 열어봤는데 수익률이 무려 8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 씨가 그러더라고요. 알부자님, 저 주식 공부 1시간도 안 했는데 밤새 공부하던 제 남편보다 수익이 3배나 높아요. 라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10년 뒤에 웃기 위해 오늘 밤 10분을 투자해 이 시스템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매일 1시간씩 공부하며 스트레스 받으실 건가요? 게으름은 나쁜 게 아닙니다. 효율적인 거죠. 자, 이제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았어요. 바로 하락장이 왔을 때의 공포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공포를 여유로 바꾸는 게으른 투자자의 마인드셋과 강력한 마무리 멘트를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공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떠들썩하고 전 세계 증시가 마이너스 30%씩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알부자님 말대로 지수에 넣어놨는데 반토막 나면 어떡해요? 그때도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가요? 그 불안함 저도 너무 잘 알죠. 내 소중한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투자자의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튼튼한 우산을 들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우산을 펴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가 온다고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우산을 내팽개치고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고는 비를 쫄딱 맞으며 이 우산은 가짜야! 라고 소리를 지르죠. 시장의 하락은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지수라는 튼튼한 우산을 믿고 잠시 쉬어가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수십 번의 크고 작은 폭락을 겪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모든 폭락장 이후에 시장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률 100%예요. 결국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락장에서 무서워서 팔지 않고 오히려 매달 넣던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칩시다. 주가가 30% 폭락했다면 여러분은 평소보다 30%더 많은 주식 수량을 박앤세일 가격에 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될 때 이 세일 기간에 모은 물량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2배, 3배로 펌핑시켜줄 거예요. 하락장은 여러분의 재산을 깎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산타클로스인 셈이죠. 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평범한 청소부였던 로널드 리드 할아버지는 평생 저축한 돈으로 우량주를 조금씩 사서 모았습니다. 주변에서 경제 위기라고 난리를 쳐도 할아버지는 신문도 안 보고 그저 자기 일을 하며 게으르게 주식을 들고만 계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계좌에는 무려 90억 원이 넘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도 못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해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주식 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덜컹거린다고 해서 뛰어내릴 건가요? 아니죠. 그냥 손잡이 꽉 잡고 가만히 서 있으면 목적지인 위층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주식 공부 정말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투자는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그저 게으르게 인생을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 알부자 경제학이 준비한 이 게으른 마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쉽고 강력한 부의 비결을 찾아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부자가 되겠다. 이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선언이 여러분의 계좌를 황금색으로 물들여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경제 멘토 알부자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도 게으르고 행복하게 부자 되세요.